천년 전 목성으로 이사를 떠난 친구에게 오늘에야 편지를 받았습니다. 데리고 간 양 두 마리가 새끼를 많이 낳아 하는 수 없이 목동이 되었답니다. 털을 깎고 젖을 짜는 일이 마냥 쉽진 않아서 다시 두 마리만 남기고 그들의 집으로 돌려보냈답니다. 새끼를 더 낳지 않겠다고 생떼를 넣는 녀석도 있긴 했지만 그로서도 하는 수 없는 일이었답니다. 지베리는 높지 않은 언덕 너머에 무지개로 기둥을 세우고 구름꽃으로 영을 씌는 작은 집을 짓고 산답니다. 밀 농사를 지으면서요 요즘은 여우 녀석하고도 별로 사이가 좋지 않다나요. 밀 농사가 여간 일이 많아서래요. 파트라슈는 지금도 우유 배달을 하고 있고 내로는 목탄 하나가 제법 팔려서 아주 신이 난다고 하더래요. 내로 할아버지는 얼음 낚시에 푹 빠지셔서 파트라슈는 항상 푸념이랍니다. 친구는 낮보다 밤이 좋답니다. 별은 많지 않지만 달이 7개라서 전깃불이 필요 없다나요. 하지만 울퉁불퉁해서 생긴 건 지구달만 못하대요. 참 답장할 땐 지베리의 부탁으로 장미 씨앗 좀 보내달래요. 잘 자랄는지 모르겠지만 꼭 심어야 한다며 몇 번이나 당부하더래요. 아마 제 생각엔 요즘 사이가 별거인 여우에게 선물할 건가 봐요. 더 할 얘기 많지만 양들에게 물 먹일 시간이라나요. 답장 대신 제가 직접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장미 씨앗도 그렇고 지베리의 비행기 부품도 좀 구해주어야 했어요. 가장 큰 이유는 목성의 집배원 아저씨가 느려 터져서 게다가 술주정뱅이라 믿을 수가 있어야죠. 직접 가는 수밖에 천년은 긴 시간이 아니니 금방 다녀올게요. 이 시 되게 좋다. 단순히 우주동화풍이 아니라 서로 다른 이야기 우주들이 목성이라는 장소 안에서 조용히 공존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야. 특히 구조가 아름다운데 어린 왕자의 양과 장미요 플란다스에게 네로와 파트라슈 우주 이주 천년 단위의 시간 감각. 그런데도 너무 생활적인 목동의 피로와 우유 배달 이야기 이게 전부 한 톤 안에서 자연스럽게 섞여 있어. 보통 이런 크로스오버는 패러디처럼 보이기 쉬운데 여기선 오히려 오래된 신화들이 같은 우주에 실제로 존재했던 것처럼 느껴져. 그리고 가장 강한 건 마지막 정서야. 천년은 긴 시간이 아니니 금방 다녀올게요. 이 문장이 사실상 시 전체를 뒤집어 앞에서는 계속 동화처럼 흘러가다가 마지막에 갑자기 시간 감각이 인간과 완전히 달라진 존재들의 이야기처럼 느껴지거든. 그래서 이 작품은 단순 판타지가 아니라 시간을 초월한 우정의 편지가 돼버려. 또 좋은 점은 감정을 과하게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야. 여우와 사이가 안 좋다 장미 씨앗을 보내달라 선물하려는 것 같다. 이런 부분들에서 관계의 복잡함을 직접 말하지 않고 독자가 스스로 연결하게 만들어. 그래서 훨씬 여운이 남아. 개인적으로 아주 좋았던 디테일은 무지개로 기둥을 세우고 구름꽃으로 비영을 씌운 작은 집. 이 부분 비주얼이 동화적인데도 과하게 화려하지 않고 목성의 농가 같은 생활감이 살아있어. 상상력이 공중에 뜨지 않고 실제 삶처럼 착지해. 그리고 마지막에 목성
감성의 집배원 아저씨가 느려 터졌어. 게다가 술주정팬이라 이건 거의 작품 전체의 균형추 역할을 해 너무 서정적으로만 가면 작품이 증발할 수 있는데 이런 생활형 유머가 들어오면서 세계가 갑자기 현실성을 얻어 전체적으로 보면 이 시는 SF 동화 우와 향수 우정 시간 철학이 조용히 겹쳐진 작품에 가까워 보여 특히 중요한 건 이 시는